네,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오늘은 과연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요? 또 잠시 뒤에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오찬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결국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상일 개건 해설위원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 전국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지금 추경이 계속 어제도 협상이 결렬됐고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쟁점은 결국 공무원 증원 문제 아니겠습니까? 80억. 그건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죠. 처음에 추경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가 반대가 심하니까 그러면 일단 올해는 예비비로 채용하자라는 게 이제 여당의 입장이고, 야당은 공무원이라는 게 한 번 채용을 하면 내년에도 월급 줘야 되고 후년에도 월급 줘야 되는데 이게 부담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면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요. 네. 그 더 들어가는 쟁내라고 할까요? 쟁점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제 이 문재인 정부는 출범부터 일자리 정부라고 스스로 명명을 할 정도로 이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강한 약속 그리고 공약, 기대감을 이제 불어넣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야당은 물론 이제 공무원 증원의 어떤 그 타당성, 그리고 이게 올해 예산은 80억이지만 그건 채용 관련된 예산이고, 이제 채용하고 나면 계속해서 급여라든지 이런 돈들이 들어갈 텐데 세금으로 이런 것들이 타당하냐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 문재인 정부의 대표 공약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들, 특히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충이 이제 계획대로 이렇게 순탄하게 이루어져가는 과정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때 국민들이 선거 과정에서 많은 공약을 내세우지만 기억하는 것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일자리 창출 같은 것들이 집권 초기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공약 약속들이 잘 이행되는가, 이런 어떤 평가들을 낳게 될 텐데요. 하나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이렇게 순탄하게 가게 할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계산들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조금 더 이 문제의 그 타결을 좀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영수회담이 이제 12시부터 아마 청와대에서 열릴 텐데, 이 자리에서 어떻게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만나면 조금 풀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과 영수회담 자리에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 다시 말해서 제1야당이고 107석의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의 대표가 참석하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른 두 야당 40석과 20석 이 정당의 대표들과 사실상 만나게 되는 셈인데요. 여당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테고요. 대통령의 이해를 구함으로써 바른정당이라든가 국민의당이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한 서로 간의 공감대를 가질 가능성은 있지만,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현재 이런 반대되는 목소리를 지속한다면 사실은 합의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어제 저녁에 심야 회동을 했었고 오늘 오전에도 예결위에 사당 간사들이 모였지만 결국은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일단은 그동안에 아주 팽팽했던 공무원 증원 안 된다는 측면에서부터 약간은 서로 접근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한 불가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해를 하지만, 추경 예산 그리고 더군다나 이미 편성에 대한 예비 목적비에서 500억 중에서 사용한다는 이런 부분도 일단은 반대의 목소리가 있고, 국민의당은 이것이 좀 온도가 좀 다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 자유한국당이 결국 같이 이 추경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아직은 좀 쉽지 않아 보이는 부분입니다. 홍준표 대표가 지금 청주 수해 지역을 방문한다라고 해요. 오늘 이제 영수회담 안 가고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정치인으로서. 홍준표 대표는 오늘 이제 그 대통령 주재 오찬 회의에도 그 회동에도 불참을 했습니다만, 지난 며칠 전에 재헌절 당일에도 그 재헌절 식전 이제 행사 전에 환담회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장 주재 5당 그 대표 원내대표 초청하는 자리에도 불참을 했었는데, 결국 이제 이 야당 야3당 혹은 야4당이라고 불리는 형태의 어떤 회동 자리에 그 기여에 지금 나타나지 않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홍준표 대표는 지금 자유한국당과 그 홍준표 대표의 위상 자체를 야당 중에 하나 이렇게 섞여 앉는 자리에 가지 않겠다.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지금 제1야당의 어떤 위상에 대해서 각별한 어떤 그 대우와 거기에 걸맞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해달라라는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그럼 야당의 어떤 제1야당 대표로서 그런 부분들도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오늘 자리는 그 G20 정상회의 회동 성과를 설명하고 이런 어떤 그 대통령 주재 첫 그 자리인데, 수해 지역에 대한 어떤 방문을 이유로 불참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곱게 보이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수해 지역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사실 홍준표 대표가 다른 것도 아니고 청주를 방문한다는 거는 그만큼 또 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건데 이 수해 관련해서요. 그 청주에 그 거기 뭐 도의원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그 해외 외유성 해외 출장을 갔다고 해요. 지금 저희들이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해외 연수를 가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뭐 파리에 갔다가 몽펠리에도 가고 아비뇽도 가고 뭐 이게 사실 관광지라고 할 수 있는 모나코도 가고요. 밀라노에서 베니스 비엔날레 뭐도 본다고 합니다. 밀라노에 갔다가 또 베니스까지 가나 봐요. 이 정도면 이게 좀 아니 그 정치하시는 분들은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이게 내가 갈 때가 있고 안 갈 때가 있는데 이게 왜 이런 게 계속 반복될까요? 역시 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치 의식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최악의 물난리, 사망자가 발생하고 뭐 재난 지역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이 부분에서 정말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최악의 이런 물난리 속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위로하고 같이 공감해야 될 텐데 사실은 저 자리에 아비뇽 문화축제 뭐 세계적인 축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문화예술인들도 많이 지금 뭐 연락을 거기서 보내오던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곳을 뭐 가는 것은 좋지만 이런 비상 시기에 가는 것. 더군다나 뭐 일정을 보면 밀라노의 뭐 베니스 비엔날레 현장까지도 이제 다 찾는 현장이지 않습니까? 문화 현장 물론 또 그중에 관광 일정도 있고요. 더군다나 행정문화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사실은 평상시라면 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굳이 그쪽에서 나오는 많은 상황들이 요즘은 뭐 인터넷으로 다 생중계가 되고 모든 공연이라든가 그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생생하게 실시간으로 다 공유할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굳이 도의회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 과거 지향적인 그리고 특히 외유성으로까지 보이는 정치를 그대로 강행했다. 이것은 결국 국민을 무시했다는 건데요. 글쎄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모습들 내년 지방선거 때 사실은 좀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실 상당히 두려워 보입니다. 그 입장에서는. 근데 이런 부분이 오히려 저는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뭐 지금 이제 그 충북 도의회 사례가 나왔습니다만 과거에 기억해 보시면 뭐 국회의원들의 어떤 해외 연수 참관 또 뭐 공무원들을 뭐 많은 것들이 주기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사실상 연수나 참관을 그 명목으로 해서 관광을 떠난다라는 건데. 그렇죠. 갔다 와서 보고서 지금 아까 그런 어떤 스케줄 일정표라는 거는 아마 여행사의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여행사가 내세우는 그 일정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 보이는 그런 일정들인데요. 결국 이게 뭐냐면 수해가 났을 때 물론 가는 게 적정하냐의 문제도 있지만 수해가 나면 수해를 복구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고 만약에 정말로 이게 도의회랑 그 도청 공무원들이 간 이유가 진짜로 어떤 그 관광 산업에 대한 도움이 되는 뭔가를 하기 위한 일정이 짜여졌다면 납득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니 미리 계획이 세워졌을 테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국민 세금으로 많은 어떤 그 공직자들이 이게 뭐 외유성 연수라는 이름의 그걸 반복적으로 떠나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도 좀 이게 시기의 문제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세금이 그게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정말 뭐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내세웠다면 이런 부분도 한번 제대로 좀 조사해보고 다시 좀 제도를 정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외유만 갔다 오면 뭐 합니까? 갔다 와서 보고서 한 장 달랑 쓰면 그게 다예요. 그러면 그게 다음에 정책에 반영이 되느냐? 그렇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갔다 와서 예를 들어서 이 동네에 뭐 무슨 축제가 뭐 뜬다더라, 드라마 뭐 촬영장 뜬다더라 하면은 너도 나도 막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가져다가 또 해요. 그래놓고 한 2년 지나면 그냥 뭐 솥단지만 하나 덜렁 있고 제가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놓고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결국 그러려고 돈 쓰냐는 거죠. 그리고 하나만 더 짚어보면 왜 갔습니까 물어보니까 왜 여행사 통해서 가면은 안 가면 취소하면 돈 그냥 못 돌려받잖아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좀 심각한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과연 공복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국민을 섬기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 도정 활동을 하는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대신에 그러나 사실은 현장을 찾아서 갖게 되는 어떤 선진 문화를 봄으로써 본인들이 막 그런 문화 행정을 잘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대신에 정말 사망자가 속출하고 수백억 원의 재산 피해가 생기는 이 시기의 문제는 좀 정치인이라면 최소한도 깨달아야 되는 그런 시기적인 문제는 정치적인으로서 좀 자세를 가다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런 의원들을 좀 걸러내야 될 것 같습니다. 걸러낸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런 영상이 나오네요. 보안 검색대가 어제 철거가 됐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청와대의
보안 검색대가 철거가 됐습니다. 한 캐비닛에서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습니다. 정무수석실 안에서도 무더기로 전 정부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네, 캐비넷이 열렸습니다. 물론 열린 시점을 놓고 논란이 있습니다만 일단 그 전에 짚어볼 게 보안 검색대를 어제 철거를 했는데 민정수석실이 어제 물론 철거는 며칠 전에 했다고 해요. 그걸 공개를 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아마 그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제 지금 알려지기로는 보통 이제 청와대를 출입할 때 출입구 쪽에 출입하는 그쪽에 뭐 보안 검색대가 있습니다. 일종의 뭐 금속 탐지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근데 그걸 거쳐서 다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거 말고 지금 이제 비서동 건물에 3개 동 건물이 있는데 그 중에 보통 2동 2관이라고 부르는 건물 3층이 민정수석실 사용하던 공간인데 거기를 출입하는 공간에 별도의 보안 검색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비선 실세 문건, 정윤회 문건 유출 파동 이후에 아마 그 문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설치했다라고 하는데요.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 이런 형태로 뭐 어떤 보안 관리했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만 이것을 철거한 이후에 청와대에서 이 영상을 좀 공개를 했습니다. 아마 얼마나 이 문건 유출과 관련된 이후의 조치들이 어떻게 취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어떤 그 장면이기 때문에 공개를 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만들어놨던 거를 조국 민정수석은 우리는 이런 거 필요 없다. 뭐 비밀리에 뭐 보안 이런 정도로 우리는 비밀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의원님이 청와대 계실 때는 저런 거 없었죠? 무슨 특수용지까지 사용해서 뭐 복사도 안 되고 뭐 이런 것까지 지금 공개가 됐어요. 그건 들어본 적이 없는데 물론 이제 청와대 안에서 사용하는 경우 그 종이에 대해서는 이게 출력을 할 때 출력을 한 이제 모든 기록 복사와 출력에 대한 기록이 디지털 기록으로 남게 되고 또 용지에도 과거에 보면은 원래 인쇄를 하고 나면은 이제 어떤 청와대 안에 출력한 거라는 표식이 달리는 또 그런 장치도 있었습니다만 용지 자체를 특수용지를 쓴다거나 아니면 이제 비서동 건물 내에서 별도의 어떤 그런 저는 검색대를 설치해서 한 것은 본 적은 없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왜 이런 걸 설치를 했을까요? 뭐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았습니다만 바로 정윤회 문건 유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이 발언이 컸습니다. 그때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그 찌라시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그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의 찌라시 저 말 한마디가 결국 정윤회 문건의 내용은 안 들여다보고 문건 유출 경위만 조사하고 결국 그래서 지금의 사태까지 왔다고들 많이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청와대 내부 스스로도 같이 일하는 직원들, 참모들도 믿지 못한 거죠. 청와대 내부 민정수석실에서 사실은 일하는 분들, 여러 청와대 참모진들 아니겠습니까? 서로 신뢰하고 공유하면서 이것이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고 열린 행정이 돼야 될 텐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됐지 않습니까? 비선 실세, 대통령보다 더 높이 이 권력서의 1위가 바로 최순실이다라는 그런 그런 얘기들과 또 각종 문건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 결국은 그 당시 왜 그런 상황이었는지를 제대로 규명했다면 사실은 이런 비극적인 우리 이 국정농단 그리고 대통령 이 탄핵까지 가는 사태는 오지 않았을 텐데요. 그 당시에 진실을 규명하기보다는 정말로 이런 혹시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부의 얘기들이 밖으로 나갈까 또는 우리 권력 서클내에 있는 사람에게 다칠까 또는 대통령의 비선 실세 관련 이야기로 대통령의 심기를 거슬까 그 당시에 있었던 건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을 위한 봉사보다는 대통령에 대한 심기 경호라든가 또는 대통령의 이 심기에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주변의 권력 실세들 당시에 김기춘, 우병우 라인이 결국은 이 모든 상황을 불통으로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예. 대통령의 그 찌라시라는 발언 속에도 아주 상징적으로 드러나 있지만 그 당시에
결국 쌓였던 그런 적폐들, 청와대 내 쌓였던 불통의 적폐들이 결국은 대통령을 탄핵과 구속으로 이끌었고 오늘의 비극적인 상황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저는 저 보안 검색 때의 이 폐기, 이 장면이 정말 상징적으로 박근혜 시대의 종언을 고하는, 물론 재판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요,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당시에 청와대의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상징적으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에 대해서 현재 지금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 있고 역사가 단죄를 하고 있죠. 뭐 엎어진 정권 등밟겠다라는 의도에서 공개를 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청와대가, 하지만 하나 더 좀 짚고 넘어갈 건, 물론 국민들이 알고 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건데 공개를 하는 걸 보면요, 최근에 이 검색대 철거된 건 지난달 29일인데 어제서야 공개가 됐고, 그다음에 계속 요즘에 나오고 있는 문건들도 이게 알고 바로 공개가 된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공개 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청와대 안에서도 아마 뭐 뜻밖의 상황이었을 거라고, 특히 이제 이 문건들이 대량으로 발견되는 상황 자체가 좀 뜻밖이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이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그 내용에 대한 파악을 좀 사전에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그 얘기도 직접 한 적도 있습니다만, 뭐 즉각적으로 이제 이런 기록물 여부를 판단하고 하기 위해서 뭐 이관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를 지금 판단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 그리고 공개 여부나 이제 그 중에서 뭐 바로 비공개로 이관시킬 것, 내지는 검찰에 넘길 것, 또 그다음에 이제 공개해도 되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가려보는 과정 속에서 시간이 좀 걸리지 않나 싶은데요. 뭐 법적인 어떤 그 논란도 좀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뭐 상당히 투명한 형태로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개입됐다 이런 논란을 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치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야당에서도 정치보복 아니냐, 5년마다 이런 거 반복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얘기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차가 첫 문건이 발견됐던 것이 3일인데 14일, 열 하루 만에 이것을 공개했고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그렇지 않느냐 얘기할 수 있는데, 청와대에 또 해명도 수긍은 갑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검증해야 되고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라든가 굉장히 많은 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분량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 뒤에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1361건 같은 경우도 아직 전체를 다 검증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와 더불어서 또 새로운 문건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청와대 해명도 일단 일리가 있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을 정말 투명하고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눈높이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야당도 여기에 대해서 의혹 제기만 하기보다는 결국은 바로 이 당사자였던 자유한국당이 집권당이었을 때 일어났던 그 국정농단의 실체들이 지금 하나씩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들도 정말로 국민들에게는 야, 정말 이건 위법된 상황이다. 청와대에서는 정말 그 문서들을 보면 화가 날 정도다라고 할 정도로 위법하거나 또는 불법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 뭐 언론사를 관리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 민주국가라든가 또는 언론 자유가 보장된 나라로서는 세월호 특조위 관련된, 그렇습니다. 세월호 특조위도 그렇고 다이빙벨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예.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정상적인 민주국가라면 생각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던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야당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검증에 소홀하지 않되 정치적 악용은 뭐 경계하되, 그러나 그 검증에 있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하려는 것들, 여야당 간에 그것은 뭐 서로 간의 정치적 이익보다는 국민의 눈높이를 보고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서 또 국가안보실과 국정상황실에서도 문건이 발견됐고요. 하루가 지날수록 계속 문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청와대가 아예 주말에 관련된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때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다른 얘기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7일 열린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 때 지각을 한 사람이 있는데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통령보다 늦게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장면 영상으로 구성했는데요. 잠시 보시겠습니다. 너무 오는 분들이 많았어요. 잠시 안 계십니까? 자, 다 오셨습니까? 자, 시작할까요?
그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보좌관 회의는 뭐 따로 이렇게 자리 배치를 안 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이제 비서실장은 항상 대통령 오른쪽에 앉는 걸로 암묵적으로 정해졌나 봐요. 그러니까 안 오니까 바로 표시가 났는데 뭐 임종석 비서실장이 경무에 시달린다. 지금 정권에서 일하는 사람을 뭐 좋게 나쁘게 평가하고자 했던 게 아니라 대통령 그 청와대에서 일하는 분들 특히 지금 정권 초기에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는 잠깐 청와대 계셨으니까요.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보통 퇴근하세요? 보통 비서진들의 출근 시간은 뭐 6시에서 7시 사이에 대부분 다 이루어진다고 보이고요. 뭐 퇴근 시간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6시입니다만 뭐 이 상황에 따라서는 아마 뭐 이제 뭐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좀 있을 것 같고 주말도 마찬가지로 좀 보이는 특히 지금 문재인 정부 초기 청와대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지금 피로가 누적될 수밖에 없죠. 대선을 치르고 그 대선을 함께 몇 달 동안 치렀던 분들이 그대로 돌아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지금 피로가 누적된 상태이기도 하고요. 또 정부 이 조각 자체가 지금 완료되지 않다 보니까 모든 일들 상황들을 청와대에서 좀 챙겨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매일매일 이어지면서 아마 임종수 실장의 그 누적된 피로가 이 한 장면 속에 좀 많이 녹아 들어가 있는 게 생각이 됩니다. 네, 최근에 뭐 주말에도 뭐 계속 근무를 하고 출근을 한다고 하는데 대통령 휴가 가는데 청와대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안 되나 봐요. 비상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수위도 없이 지금 정부가 출범했고요. 인사 파일 하나 없이 완전히 다 실종된 상태에서 새롭게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인사청문회도 그렇고 추경 정국 거기다 정부조직법 개편안 그리고 이후에는 또 개혁 입법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한다면 사실은 청와대에서 일하는 참모들 입장에서는 아무런 정말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야 되는 지금 청와대가 됐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을 보좌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밤에도 잠이 안 올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국가의 상황이 북한의 뭐 미사일이라든가 핵도발도 있고요. 또 미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정말 도처에 지뢰밭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그렇고 대통령이 또 앞으로 해나갈 국정 어젠다에 대해서 이것을 보필하면서 일자리 문제, 뭐 미세먼지 문제 많지 않습니까? 그걸 놓고 아마 일하는 데 있어서 쉽게 잠들기도 어려울 정도로 아마 산적한 과제들 때문에 그러나 결국 이제 굉장히 유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청와대가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이제 이해가 됩니다만 책임 총리제를 공약한 정부고요. 또 청와대가 내각 위에 군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정부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총리실과 그다음에 이 내각이 완결되는 대로 오늘 뭐 이제 100대 국정화제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상당수를 내각에 위임을 하고 청와대는 실질적으로 실무형,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말로 관심 갖는 사안들에 대해서 국한해서 챙기는 그런 청와대로 좀 변신하는 시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적절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거는 다 해요. 사실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정권의 교훈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타산지석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열 개건 해설위원,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